안녕하십니까. 방학근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표준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 중에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수술을 3번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은 수술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하면은 많이 아파요. 자, 우리가 암에 걸리고 딱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수술하면 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수술하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 경과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2012년도 1월 달에 진단을 받고 2월 15일 날 그때 간암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간을 떼어내는 35%를 떼어내고 담낭도 떼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완벽하게 암을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휴식 기간을 갖다가 저는 직장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옛날 그냥 그렇게 살면서 뭐 잘 먹고 잘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직장에 복귀해도 별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얘기 듣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병가 다 쓰고 그러고 나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좋아하던 술 담배는 당연히 그 안 좋다 그러니까 끊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특별한 생활 뭐 이런 거 없이 운동 조금 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병원에 한 3개월씩 뭐 2개월에 한 번씩 처음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진단을 하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종양 수치가 자꾸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치가 자꾸 올라간다 그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한 몇 개월 또 지나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때서야 암이 전이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에 가까운 림프에 1cm짜리가 이제 하나 보이는데 이것은 뭐 긁어내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다시 2차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퇴원하기 전에도 그 종양 수치가 보통의 경우에는 뭐 400, 500 된다 그러면은 내려가면 한 50에서 100 사이에 있다가 정상치로 내려오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 반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잘 이제 의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2달, 석 달 정도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병원에 나가서 CT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한 5.5cm짜리 암이 옆에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걸린 게 아니라 3개월 만에 5.5cm라는 암이 다시 전이가 되었다. 이래서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제는 수술은 좀 그렇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약물 치료가 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종양내과로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더라고요. 종양내과로 가니까 저는 그때 종양내과 했지만 그것도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니까 그게 바로 항암 치료를 하는 데더라고요. 어떤지 제가 다니는 외래로 다니는 그 병원하고 이쪽에 종양내과하고는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부분의 얼굴들이 별로 안색도 안 좋고, 보니까 뭐 모자를 쓰고 있는 분들도 많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넥사바라는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넥사바라는 약을 열흘 정도 먹고 사실은 포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걸 계속 먹다가 보면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과연 이 암이 그때 처음에 수술을 했을 때에 그게 완벽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서 수술이 암은 다 정리가 끝났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암이 계속 생기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거 이러다가 잘못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는 나는 죽는다는 이런 생각을 탁 가질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들의 의사들을 보는 우리의 생각들은 이렇습니다. 의사가 병은 고쳐주고 저분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신뢰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인수를 하는 분이니까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대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재발이 되고 했을 때에 그때의 제 생각은 거기에 약간의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저 사람들도 한 인간인데 과연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줄까? 언뜻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저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제가 이제 직업이 경찰관이다 보니까 과거에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영업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단속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노래방이나 예를 들어가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에 단속을 할 때에 저는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냥 가서 거기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보고 그대로 서류 작성해 가지고 넘겨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그 반대 입장이 돼 가지고 노래방 업주나 뭐 예를 들어 식당의 주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왜냐 저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나는 그냥 내 정당한 일을 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노래방 업주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그 한 달 예를 들어 영업정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업소라는 것이 한 달 영업정지 당하면은 사실은 손님 다 끊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벌금 몇백만 원 나오죠. 그러면 영업정지 당해가지고 영업이 안 되면은 그것을 또 그만둬야 되잖아요. 가게가 망하게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분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한 가정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고하는 뭐 이런 단속도 굉장히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 하면은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는 사실 거의 메이저급 병원에 갑니다. 그 의사분들은 하루에 수백 명의 한우들을 보고 또 매일 수술하고 무지무지하게 바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몇 달에 한 번씩 우리는 그 목숨을 걸고 그 의사들을 찾아가지만은 실제로 그분들하고 저하고 대화할 시간은 2분 3분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한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고 또 뭐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담당 주치의는 제가 막 가면은 그때 당시에 바로 컴퓨터에서 이제 이 제 검사 기록들을 이제 그때서야 보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도 볼 시간도 없고 그냥 바로 처방전 쳐가지고 그냥 나왔는 그 결과를 보고 당신은 다음에 수술 이거는 항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그냥 저는 오는 겁니다. 이때 생각했을 때 의사들한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이제는 그분들이 뭐 저는 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뭐 나쁘다고 이렇게 지금 폄하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한 사람의 직장인이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이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처럼 이분들도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인수를 베풀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일일이 다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수백 명 수천 명의 한우들이 몰려오는데 그분들이 일일이 자기 자신한테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게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암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지만은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암에 대해서 암이라는 것이 간단한 뭐 감기처럼 이렇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암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을 한 10권 정도 사가지고 암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암이 이런 거였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은 살 수도 있구나,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암의 상식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경찰 생활 26년 중에 한 13년 정도는 정보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일 보고서 쓰는 것이 견문 보고서를 쓰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현재에 나타난 상황,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항상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런 보고서를 썼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보고서는 잘 썼지만은 막상 내가 이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보고서 쓰는 것을 저는 이제 이 암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내가 살라 그러면은 과거에 암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현상이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겪어왔나, 이것을 알려고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병 때부터 현재까지 2번 수술하고 항암하고 할 때까지 그때의 의무 기록들을 의무 기록실에 가서 다 띄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일단 해야 되겠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해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또 전이가 되고 전이가 되었구나,
라는 전체적인 이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인은 파악이 됐으니까 과연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자연 치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현대의학으로 나왔는 사람들의 연구도 이제 그것도 책들이나 뭐 인터넷을 뒤지고 뭐 하다 보니까 어, 대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나름의 이제 그 현상들을 파악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대책을 세웠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은 뭐냐? 제가 그동안에 수술을 하고 우리가 수술하는 목적이 암을 떼어내는 것이 그동안은 암을 떼어내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지 암이 옆에 재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이라는 것은 그냥 떼어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암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우리가 암이 어떤 1cm, 뭐 3cm짜리 이런 암이 생겼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암이 과연 그 큰 덩어리 하나만 있었을까? 아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암이 큰 덩어리가 보일 때는 이미 우리 몸 전체가 암이 걸릴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큰 덩어리만 우리 현대의학의 핵의 방사선이나 CT나 MRI나 펫이나 이런 걸로 발견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작은 덩어리들 1cm 미만, 1mm 미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 몸에 다 퍼져 있다. 수류탄 파편처럼 다 퍼져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덩어리는 그냥 떼내는 하나의 형식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암들이, 작은 것들이 크게 되는 것은 순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하고 5.5cm가 3개월 만에 커질 때에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때의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회복하는 그 과정에 3개월이나 6개월 그 과정이 가장 면역력이 약합니다. 면역력이 약할 때에 암은 급격하게 커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딱 보니까 저는 3개월 만에 5.5cm라는 크기로 커졌더라고요. 그때의 제 생활을 대륙해 보더라도 굉장히 환경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을 때였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플랜을 크게 잡았습니다. 암은 수술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수술만 떼어내는 것은 1차적인 그냥 하나의 관문일 뿐이고, 이 내 몸의 전체적인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수술로서 해결될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장기 플랜으로 내 몸의 환경을 암이 생길 수 없는 환경을 바꾸자라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때에 제가 선택을 했던 것은 자연치유 쪽으로 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현대의학으로는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 플랜으로 생긴 뉴스타트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트 생활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암이 계속 재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이런 것을 재발이 되느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결정들을 사실은 우리가 암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의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은 겁니다. 의사의 생각으로 뭐 치료를 다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방관했던 거죠. 제 자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이 의사의 입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사보다는 더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더 똑똑해진다는 것이 뭐 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수년 동안 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암에 대해서 핵심만 우리가 깨우치고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핵심을 깨뜨려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 대해서 의사의 그 결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가지고 내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따져보고 내가 따질 수 없으면은 주변에 암 치료를 오래 해서 살아남은 분들 이런 분들 거기에 지식이 있는 경험자들한테 충분히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의사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수술이든 뭐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은 수술로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술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먼 길을 가야 될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암 수술을 금방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인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몇 번씩 전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술을 3번씩이나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미리미리 이것을 대비하면은 충분히 재발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은 수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수술 잘 끝났으면은 그 이후에 몸의 생활, 내 몸, 암이 생길 수 없는 다시 생길 수 없는 몸의 환경을 바꾸고 그것을 유지해 주면은 재발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음에는 수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